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05건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와 복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생기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부터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전남에서 태어난 출생아가 18살이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는 출생기본수당이 출생기본소득으로 바뀝니다. 보호자 주소 요건이 완화돼 출생신고 시에는 보호자 한 명만 전남의 주소를 유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와 광양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추가로 개원하고 두 자녀 가정에도 육아용품 구입비 20만 원이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도민 생활 안정과 관련된 제도도 바뀝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와 광양 관련 기업에는 대출금리 3%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점심값의 20%가 지원되고 1,000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관광 문화 분야에서는 내년 여수세계 섬박람회 연계 사업으로 전남 섬 방문의 해가 운영됩니다. 섬 방문객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고 최대 5만 원의 섬 숙박 할인권도 지원됩니다. 농업, 해양, 환경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이 70만 원으로 오릅니다. 섬 주민은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택배 배송 등 무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해양오염 방지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4월부터는 유실어구 신고제 등의 새로운 어구관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밖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가 1인당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전남의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개소해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일상 회복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이 어떤 기관을 유치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에 있는 약 350개 공공기관을 이전 검토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연구 용역 착수 후 이르면 올 상반기에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은 지난해 7월부터 시도연구원과 TF를 운영하면서 광주는 AI, 문화, 사회서비스 분야를, 전남은 에너지, AI, 농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과거 광주 전남연구원이 실시한 행정통합 연구 용역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진행된 연구에서 광주 전남연구원은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성공 여부는 공론화와 추진 속도, 균형 발전 장치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통합 필요성엔 공감하나 생활 변화 체감 지수는 낮을 수 있고 특히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번갯불에 콩 목듯 추진할 경우 반발이 일 수 있다고 전망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일 청와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도 함께하기로 해 행정통합특별법에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까지 거론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에게 행정통합 선언에 대해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휘발유 대신 전기로 달리는 전기차처럼 연료를 태우지 않고 전기를 만들어 움직이는 기술이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수소연료 전지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자동차가 아닌 선박에 적용해 실제로 운항이 가능하다는 인증을 받은 배가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서 완성됐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세찬 물이 뿜어져 나오는 선박 후미.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매연도, 기름 냄새도 없습니다.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전기를 만들어 그 전기로 움직이는 배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정식 운항 인증을 받은 수소 연료 전지 추진 선박.
하이드로 제니스입니다. 선명은 수소인 하이드로와 정점인 제니스의 합성어로 친환경 선박의 정점을 의미합니다. 국제 환경 규제 강화로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지금, 정부는 지난 2023년 수소 선박을 국내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수소 연료 전지 추진 선박 잠정 기준을 처음 마련했습니다. 영암 대불산단의 한 친환경 선박 기업이 이 기준을 토대로 5년 넘는 연구 끝에 국내 첫 인증 선박을 완성한 겁니다. 하이드로 제니스는 전장 17.4m, 32톤 규모의 알루미늄 선체로 20노트 수준의 성능을 보입니다. 추진 시스템은 100kW 수소 연료 전지 2기와 92kW시 리튬이온 배터리 4기를 결합한 구조. 충전한 수소를 연료로 전기 동력을 선내에서 생산하며 기존 화석연료 선박과 달리 배기가스 대신 순수한 물만을 배출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증과 신기술 선박 검증을 모두 마친 이 선박은 앞으로 관광, 레저용 선박은 물론 초대형 선박으로의 확장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의 메인 엔진을 연료전지로 바꿔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긴 한데 메인 엔진은 전부 다 수입을 하고 있는, 하물며 라이센스 생산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핵심 장비를, 조선의 핵심 장비를 국내에서 생산해서 대형 조선의 선박 엔진을 좀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이번 수소 연료 전지 선박은 영암군과 전라남도 기업이 함께 참여한 민관 공동 투자 실증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지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조선업 중심지였던 대불산단을 친환경 미래형 선박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대불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전문 기업과 인프라가 함께 있다는 가장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그리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트렌드가 아닌 필수적 전환으로 떠오른 친환경 선박 산업의 미래에 국내 조선업이 먼저 불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1988년 올림픽 성화봉송 속 목포와 2025년 현재의 목포가 한 화면에서 만났습니다. AI 기술로 과거를 되살린 백투더 목포 콘텐츠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문현철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인도, 성화가 지나가자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성화 봉송 당시의 목포 거리입니다. 정지된 기록 사진은 AI 기술을 만나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에는 2025년 현재의 같은 장소가 이어집니다. 목포시가 선보인 숏폼 콘텐츠 백투더 목포 1탄입니다. 이어 공개된 2탄에서는 1988년 개발 이전의 하당 신도시와 영산호 하구도, 갓바위 해수욕장의 옛 모습이 지금의 풍경과 나란히 비교됩니다. 과거 사진에는 AI 시네마 그래프를 적용해 움직임을 더했고, 현재 장면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같은 화각으로 촬영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과 흐르고 있는 시간이 한 화면에 겹쳐집니다. SNS에서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 목포가 그대로 살아났다. 부모가 말하던 그 시절이 이해된다. 목포를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이라는 댓글이 눈에 띕니다. 저희 뉴미디어 팀은 AI 시대의 아날로그 감성을 살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백투더 목포 1, 2탄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주요 SNS에서 누적 조회수 18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 콘텐츠를 시작으로 격주마다 후속 영상을 제작해 목포의 숨은 명소와 도시의 기록을 계속 소개할 계획입니다. AI로 불러낸 과거, 현재와 만난 목포의 기억. 백투더 목포는 목포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창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6.3 지방선거 전남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자신이 자의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순천이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와 경쟁력을 키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지역 정치권에서는 노 시장이 전남지사 선거 출마선에 선을 긋는 입장을 밝히자 6.3 지방선거 동부권 표심 흐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기류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문양호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이 올해 지방선거 광양시장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양호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은 어제 깊은 숙고 끝에 이번 광양시장 선거에 더 이상 후보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광양 정치가 갈등이 아닌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부의장은 비록 시장 후보로서 도전은 멈추지만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며 광양의 미래를 위해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에서 한랭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쯤 광양시의 한 주택 마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숨진 80대 여성이 한랭질환 추정 사망으로 분류됐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에서는 이번 겨울 모두 9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해 3명이 추정 사망자인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신임 감독 선임에 이어 선수진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2025 시즌을 마친 뒤 제17대 사령탑 박동혁 감독 선임을 시작으로 2004년생 수비 듀오 송호, 조영광과 함께 김범수, 이준희 등을 잇따라 영입하고 중원의 핵심인 최한솔도 완전 영입함으로써 전술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수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의 박동혁 감독은 지난 3일 선수단을 전격 소집해 1차 동계훈련에 돌입했으며 오는 10일부터 태국 방콕으로 출국해 오는 30일까지 20여일 동안 2차 동계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